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요새는 갑질이다 뭐다 TV만 틀면 매일 속 뒤집는 뉴스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갑질하는 인간도 많고 당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도 제가 당했던 갑질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서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30에 첫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라 합격 발표를 봤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특히나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에 채용됐기에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어요. 갑질의 시작은 입사 후 첫 회식 날이었습니다. 회식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깔끔하게 1차에서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문제는 그 후에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쯤 됐는데 나름 첫 회식이라 긴장했었는지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었어요. 한참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는 문자음이 울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 뜨기 싫은 기분 아시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몇 번이나 연속해서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사실 요샌 거의 카톡 쓰잖아요. 문자는 스팸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이 대부분인데 이게 요란스럽게 몇 번이나 울리니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혹시나 누가 내 카드를 주워서 저 몰래 긁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한테 문자가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혜사원님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좋은 꿈 꾸고 내일 봐요. 이렇게 3개를 연달아 보냈더군요. 시간이 늦었으면 그 핑계로 씹을 텐데 시계를 보니 10시밖에 안 된 상황이라 그냥 씹기도 못하고 신입사원들 챙겨주려고 연락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저도 단문자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잠이 깨서 씻고 다시 누우니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3시 넘어서 겨우 잠들었는데 눈 뜨니 출근 시간이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첫 회식하고 지각하면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비만 3만 원 넘게 나왔더군요. 부하가 치밀었지만 늦잠 잔 제 잘못이죠. 누굴 탓하겠어요. 어쨌든 그날 점심시간이 돼서 저랑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에게 어제 사장님 문자 받았냐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밥 먹으면서 대화할 거리가 마땅찮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 동기가 자기한테 문자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약간 찝찝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문자에 별다른 내용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10시 전후로 사장님의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며칠은 계속 열심히 하자, 앞으로 잘 부탁한다 등등 업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꼬박꼬박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답장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문자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엔 좋은 글귀를 보낸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사랑에 관한 명언 같은 걸 보내더라고요. 이때부터 문자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냥 씹어도 되려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결국엔 그냥 웃음 표시 보내고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자가 5개 더 와 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자냐, 뭐하냐, 잠이 안 온다, 술 한잔 하고 있다, 다음엔 같이 한잔 하자 이런 거였어요. 아침부터 문자를 보는데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더 짜증났던 건 회사 가서 사장 얼굴을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출근해서 사장과 마주친 순간 이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분명 전날 밤 문자에는 저한테 치근덕거리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인사하고 대하더라고요.
굳이 저를 몰래 쳐다보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요. 순간 제가 사장이 보낸 문자를 너무 확대 해석했나 싶었습니다. 사장 나이가 듣기론 좀 있으면 칠순이라고 들었는데 저랑은 35살도 더 차이 나고 저희 아빠보다도 10살 이상이나 많았거든요. 거기다 무척 인자한 캐릭터입니다. 항상 사람 좋게 허허 웃으시며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딴엔 딸 같아서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한 며칠은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문자를 씹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답을 안 하니 문자를 더는 안 보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났다면 갑질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며칠 뒤 사장에게서 다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해다 뭐다 할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남자친구 있냐로 시작해서 지는 사별하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 어쩐다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숨이 턱하고 막히는데 달리 방법도 없고 일단 그냥 씹었습니다. 씹으면 제풀에 꺾이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사장은 제대로 작정한 건지 왜 대답이 없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하다 안 돼서 새벽 3시 넘어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느라 이제 봤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회사에서 뵐게요. 이렇게요. 결국 그날 잠이고 뭐고 한숨도 못 자고 다크서클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사장도 문자질하느라 못 잤는지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사람을 잠도 못 자게 달달 볶아놓고 지는 사장이다 이건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꼴을 안 보니 편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된 사장의 문자는 며칠 밤 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 저도 대충 아무 말이나 써갈기며 대꾸는 해줬습니다. 워낙 성의 없게 답을 했기에 지도 인간이면 내가 눈꽃만큼도 관심 없다는 걸 알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깨달았습니다. 사장은 애초부터 제가 자기를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는 눈치를 주는데도 밤만 되면 지 딸보다 어린 저에게 연애하자고 빙빙 돌리고 또 출근하면 사람들 앞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사장인 척 굴기를 반복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지만 업계가 워낙 작아서 그것도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업계 사람들끼리는 입사해서 퇴직까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입사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다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소한 몇 년은 경력을 쌓아야 어디 명함이라도 내밀고 이직이 가능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장의 껄떡거림을 참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어요. 나중엔 이 사장 새끼 때문에 심란해서 밤엔 잠도 못 자고 회사 가서 병든 병아리처럼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아빠뻘 되는 사장이 추파를 던지는 게 남사스러워서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만 했어요. 그러다 학교 선후배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는 날 어쩌다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회사 다니는 거 별 문제 없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답을 얼버무리니 선배 중 한 명이 말하길 너네 사장 여직원한테 추근되는 걸로 유명하다. 자기가 알기론 사장 때문에 아예 업계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장 마누라도 남편 바람기에 화병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술도 마셨겠다.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갚아줘야 하나 한참을 앓으며 잠도 못 자다가 새벽이 돼서 진짜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하자 싶어 문자를 찍어댔어요. 처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온갖 욕을 적은 문자를 보내려다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써놓은 문자 싹 지우고 사장이 저에게 보냈던 명언, 격언 뭐 이런 문자들을 1시간에 하나 간격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내 주말을 모두 바친다는 각오로 밤을 새며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놈은 처음엔 제가 넘어왔다 싶었는지 문자에서도 신바람 난 게 보이더군요.
이러다 주말에 덜컥 데이트라도 하자고 할까봐 일단 그날은 그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잠들기 전 드디어 제 진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30분에 하나씩 문자가 가도록 예약 문자로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제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잤습니다. 뭔가 복수가 시작됐다는 마음에 속이 편해서인지 진짜 오랜만에 중간에 깨지도 않고 푹 잤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을 보니 눈 밑에 그늘이 진 것이 딱 봐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뭐 30분에 한 번씩 문자가 울려대면 누군들 버티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루로 복수를 끝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그날 밤도 30분에 하나씩 예약 문자를 걸어놓고 잠을 잤어요. 이 짓을 며칠 반복하니까 사장이 피곤에 쪄들었는지 출근을 안 하네요. 비서실에서 하는 말론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하더군요. 잠들만 하면 문자가 오고 또 잠들만 하면 문자가 올 테니 잠은 다 잔 거겠죠. 어쨌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사장 낯빛이 시꺼먼 게 회사에선 사장이 아프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어요. 사장도 제 문자에 기겁했는지 더는 연락을 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그 더러운 근성을 제대로 뿌리 뽑아줄 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어느 날부턴가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번호를 차단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밤에 핸드폰을 끄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빈대 하나 잡는다고 초과상간을 홀랑 태워먹을 뻔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내는 문자를 피하겠다고 외국 바이어와 중요한 전화 약속도 까먹고 핸드폰을 꺼뒀나 보더라고요. 바이어는 사장한테 연락이 안 되니 비서실로 연락을 했나 봅니다. 뭐 그런다고 집에서 핸드폰 끄고 자는데 수가 있나요? 비서실이 난리가 나고 결국엔 그 새벽에 누가 직접 사장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있고 나니 맨날 지 혼자 쳐웃으며 다니던 사장도 인상 팍 쓰고 회사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끔씩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진짜 그만두 각오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도 똑같이 문자를 보냈어요. 결국 며칠 뒤엔 사장이 뵙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해외 장기 출장 간다며 전달 사항은 무조건 비서실 통해서 전달하라는 사내 공지가 떴거든요. 일단 저도 잠깐 쉬는 틈을 줬어요. 한 보름 지나니까 사장이 출장이 끝난 건지 어떤 건지 다시 출근하더군요. 그래서 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일 뒤에 사장이 저를 호출하더군요. 사장실로 들어가니 퀭한 얼굴의 사장이 입은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쉽게 기죽는 편은 아니라서 같이 눈깔에 힘주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겨우 한다는 말이 문자 계속 보내면 자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린 순간이 왔어요. 저는 사장에게 그렇게 해라. 나도 네가 보낸 문자 고스란히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물론 제 말에 사장은 지가 캥기니 얼굴이 허옇게 질리죠. 그때부턴 절 보고 딸 같아서 챙겨줬던 것 뿐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군요. 여태 다른 직원들처럼 저도 어물쩍 넘어갈 거라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이 계속 썩어 있자 슬슬 눈치를 살피며 원하는 게 뭔지 묻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와 경쟁 기업이 있는데 뭐 말이 경쟁이지 사장끼리는 다 협력해서 지내는 곳이라 그 회사에 추천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고작 3개월 다닌 애를 뭘 보고 추천서를 쓰냐고 맞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사장한테도 딱 저렇게 말했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잘 써주세요. 물론 사장도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차라리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알겠다 대답하고 뒤돌아 나오려니 사장이 절 급하게 붙잡네요. 그러면서 추천서 써주면 다시는 문자 안 할 거냐고 아주 애원하는 눈빛으로 묻는데 픽 웃으면서 고개 끄덕여 줬습니다. 사장이 말하길 아무리 그래도 3개월로는 어림없다. 여기서 1년 경력 쌓으면 추천서 써주겠다 이러더군요. 사실 사장이 추궁거린 건 개차반 같아도 회사는 배울 게 많은 곳이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장이 약속한 내용 그대로 계약서 쓰고 딱 1년 채운 후 추천서 받아서 이직했습니다.
물론 사장에게 연락 온 일은 다시는 없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퇴사 기념으로 회식하는 날 사장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주고 왔습니다. 그 당시 제 후임으로 들어온 여자 신입이 있었는데 어찌된 게 사장이랑 죽이 맞아서 둘이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두세 살은 어릴 텐데 진짜 비위도 좋은가 봐요. 아무튼 사장은 젊은 애인 만나려니 기가 딸리는지 억대의 슈퍼카 한 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퇴사 기념 회식 날 사장이 제가 나가니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는지 평소엔 안 마시던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마지막이라고 정신줄 놓고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장의 젊은 애인이 뭔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팽 하고 일어서서 먼저 간다고 한 겁니다. 이미 맥주 2잔 원샷 때린 사장이 어이구 우리 신입 차 한번 태워줘야지 이러면서 따라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저도 치기가 올랐지만 비실비실 따라 나서서 사장이 차에 올라타서 운전하는 거 일단 동영상으로 찍고 바로 112 신고 전화해줬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경찰이 차가 골목 빠져나가기도 전에 나타나서 사장놈 그대로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직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직도 가끔 일 때문에 전 회사 사장을 볼 일이 있어요. 근데 뭐 지가 뜨끔하니까 저만 보면 쩔쩔매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장님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전 회사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한테 다 넘기십니다. 제 딴엔 나름 시원하게 복수하고 나왔는데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좋은 해결 방법이 있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